여관으로 돌아오자 난 이불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운이 마지막 날 밤 혼자 중얼거렸다는 말이 운 자신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처럼 귀에 쩡쩡하게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고 다시 줄을 탈 수 있었지만 나는... 그리고 운은 줄 위로 가서 죽어버렸다고 했다.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천천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데는 고맙게도 그 나의 문학적 센스가 도움이 되어줄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또 문에서 인기척이 있더니 노크도 없이 예의 여자가 들어섰다. 난 그냥 웃으면서 턱으로 앉으라는 신용을 했다. 넌 이 고을에 젊은 줄광대가 한 사람 승천을 해갔다는데 그 이야기를 믿나? 난 옷을 벗고 자리로 든 다음 여자의 목을 팔로 감으며 그렇게 물었다. 네, 믿어요. 여잔 쉽게 긍정했다. 아니,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믿어?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전 그런 건 뭐든지 믿고 싶거든요. 미안하군. 그러나 여자의 말에 대한 나의 해석은 빗나간 것 같았다. 뭐가 미안해요, 갑자기? 약속을 해서 믿게 하고선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 그젯밤도 어젯밤도. 그건 저도 믿지 않았으니 미안할 거 없어요. 그건 왜? 당신은 요즘 사람이거든요. 요즘 건 전 믿지 않아요. 광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니까 믿는 거지만. 난 더 묻지 않았다. 이 여잔 트럼펫 사내의 말처럼 얼마간 엄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걸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 여잔 때도 없이 정말 엄숙해질지도 모르지. 이상하군. 어떻게 내가 떠나버리지 않은 걸 알고 왔어? 난 손을 더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며 이야기를 돌렸다. 아마 전 머지않아 돈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잔 다른 말을 했다. 난 이 여자가 옛날 이야기 외에도 더 많은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그러고 싶은 눈치였다. 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데 여자가 내 주머니에서 처음 예약한 300원 이상을 탐내지 않았다. 녹음기도 사진기도 무사했었다. 선생님은 내일 떠나시죠? 여자가 문득 다시 말했다. 남자의 체중을 받고 있는 여자론 너무 차분한 목소리였다. 여잔 나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난 여자가 무서워졌다. 다음 날도 내가 깨어났을 땐 한낮이 가까워서였고 여잔 이미 가고 없었다. 주머니에 돈도 꼭 300원이 줄어 있었다. 녹음기와 사진긴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어젯밤대로 머리맡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모처럼 여관에서 밥상을 비우고 거리로 나섰을 땐 어제 멎었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승천에 관해선 이제 더 들을 이야기가 없었지만 난 트럼펫에게 들려 출장비 가운데서 얼마를 덜어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사내가 기침으로 너무 괴로워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이유도 그의 말로 좀 들어보고는 우선 시읍을 떠나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난 사내에게서 아직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시읍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다. 방금 나온 여관의 이름이 생각나질 않았다. 새 밤을 같이 지낸 여자의 이름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승천장의사와 줄광대의 이름 운뿐이었다. 시읍에선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그것을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지 어떤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림목 장의사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선생, 트럼펫이 말입니다. 사내가 문턱에 서서 나를 보고 소리쳤다. 그 사내가 어젯밤에 마지막 피를 쏟았다는구려. 사내의 얼굴에 번들번들 골이 몇 개 나타났다. 내가 그 말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장의사 안에서 사내의 등 뒤로 여자가 한 사람 나타났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난 사내에게 건네려던 말을 삼켜버렸다.
인부에게 관을 지우고 그 뒤를 따라 나온 여잔 바로 어젯밤 나와 위아래로 살을 맞댔던 그 여자였다. 그렇다면 이 여잔, 그러나 여잔 아무 말도 없이 무연한 표정으로 나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난 끌리듯 여자의 뒤를 따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뒤에 난 여자의 옆에서 걷고 있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날 흘끗 한번 쳐다본 여자의 눈엔 해득해낼 수 없는 어떤 언어가 안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빗물이 흘러들어 여자의 눈은 처음부터 젖어 있었으니까 난 그게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되진 않았다.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젯밤 여자의 말이 떠올라서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여자가 처음으로 나직한 한마디를 말해왔다. 돌아가세요. 이젠 다 끝났잖아요. 절망적일 만큼 침착한 목소리였다. 여잔 말하면서도 날 보지 않았다. 앞을 가고 있는 인부의 등에다 시선을 달아매고 줄에 끌리는 사람처럼 힘없이 걷고 있었다. 관을 싼 포장지가 비에 젖어 검게 늘어졌다. 그러나 넌 정직한 창녀다. 무엇을 믿고 싶어 하고 있다. 그것뿐이다. 그리고 또 너의 어머니는 다리를 저는 여자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이미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차곡차곡 생각을 정리해 볼 수도 없었다. 시읍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어버림 때문일까? 아니면 어느 것 없이 거짓말을, 적어도 나에겐 거짓말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만을 들은 때문일까? 소설을 생각할 때와 같은 그런 혼돈이 휘몰아 들었다. 나는 적합치가 않다. 좀 더 확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길 왔어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 난 그럴 수가 없다. 더욱이 그것을 여자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이 혼돈 속에서 나의 소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영영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에게서 이 이야기는 아주 죽어버릴 것인지 또 누구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어떤 질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난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실비가 줄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난 조금 더 걷다가 여자의 옆을 떨어져 버렸다. 여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난 작별의 말을 하지 않았다.